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이문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토 파일을 활용해서 UI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를 직접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 와중에 저희가 다양한 뭐 요소들의 변화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크기가 변할 수도 있고 센서 값에 의해 색깔이나 위치가 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시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 상단에는 모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UI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모션일 수도 있고 모션이 단지 위치 이동뿐만 아니라 색상 변화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크게 어쨌거나 4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사용성 면에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expectation인데요. 즉, 사용자가 어떻게 변화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 그것이 왜 변화했는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면입니다. 두 번째는 continuity라는 부분인데, 사용자가 사용 경험을 함에 있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용하게 되고요.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특정 페이지 혹은 씬과 씬을 이동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씬과 씬 사이의 그 변화 속에서 이 모션을 활용을 하면 일관성과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러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연속성과 살짝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 이야기를 마치 이끌고 가는 것처럼 이 모바일 앱 혹은 웹사이트를 쓰는 것에서도 일련의 그 과정이 생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relationship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공간적 혹은 시간적 아니면 계층적 관계성을 이 모션을 활용해서 UI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UX에서 이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모션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 블로그 이 글에서는 다음처럼 1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easing, offset and delay, parenting, transformation, value change, masking, overlay, cloning, obscuration, parallax, dimensionality, dolly and zoom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은 올 텐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징이라는 거는 완만하게 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하기라는 것은 여기 왼쪽을 보면 이 네모는 똑같은 속도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약간 튕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왼쪽처럼 이동하는 물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오른쪽처럼 가속도가 부여된 이동 속도가 생긴 그런 그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원만하고 자연스러운 모션은 사용자한테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방식은 offset 그리고 딜레이인데요. 어떤 요소들을 변화시킬 때 시간차를 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위에 게 먼저 가고 아래 게 따라가고 위에 게 먼저 가고 아래 게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오브젝트가 눈에 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 번째 있는 녀석이 가장 눈에 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offset과 딜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버튼.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긴 하지만 특정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디자이너들은 움직임으로써 그 오브젝트의 역할이라던가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이 플로팅 버튼을 한번 보시죠. 플로팅 돼서 하나, 둘, 셋으로 뭔가 변화하는 것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플로팅 버튼이 서로 차이를 두고 세 개의 버튼으로 분화됨으로써 이 버튼이 독립된 버튼인지를 뭔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런팅이라는 것인데 여기 위아래 요소가 특히 위의 요소가 아래 요소의 어떤 그 X축 좌표값에 의해서 크기가 지금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래쪽이 부모, 위쪽이 자식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예시를 보면 이 왼쪽에 이 메뉴의 위치를 바꾸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위치도 같이 바뀝니다. 이것이 부모 요소이고 이게 뭐 자식 요소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동그란 이 버튼의 X축 위치에 따라서 자식 요소로서는 이 버튼의 얼굴 표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아이콘이 X축으로 이렇게 넘어감에 따라서 배경화면도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부모 자식 요소를 활용하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뭔가 관계성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모양의 크기, 색상 등을 가장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오브젝트의 양상이 바뀔 때 사용 경험의 연속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버튼이 서밋 버튼이 됐다가 뭔가 로딩하는 버튼이 됐다가 체크 버튼이 됐다가 이 사용 경험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하기도 하지만 연속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 버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완료됐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 버튼의 모션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밸류 체인지는 값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주로 텍스트 위주의 인터페이스에서 글이나 숫자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들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값의 변화가 뭔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걸 또렷하게 볼 수 있음으로써 사용자에게 정보적인 그런 그 전달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킹 하는 방법인데요. 오브젝트들을 숨기거나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용 상황이 변화됐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 왼쪽 그림을 보면은 이미지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앨범 이미지를 보면은 앨범 이미지가 커졌다가 줄어들면서 마스크가 씌워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 상황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버레이 하는 방법인데요. 덮어 씌우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로 덮어서 숨기거나 또는 보이게 함으로써 공간적인 구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보자면요. 일단 위에 있는 걸 보자면 이 개인 메시지를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뒤쪽에 숨어있던
두 가지 버튼이 나타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예시는 이 아래쪽에 있던 이 메뉴들을 휙 위로 올리면 이게 가려지면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씌우거나 숨어있던 게 나오게 함으로써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활용한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클로닝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복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예시를 보면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분화가 되고 다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들이 하나의 덩어리였다가 뭐 쪼개지거나 분화해서 다른 녀석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선 채팅창에서 이 채팅 목록들이 복제돼서 하나의 독립된 녀석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가는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막으로 가리는 효과입니다. 주로 블러 처리를 하거나 투명도를 바꾸어서 뭔가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됐죠. 다시 지우기 할 때 전체를 더 씌워서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고 그 전 상황은 무엇이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아이폰에서도 네, 뒷부분이 굉장히 뿌옇게 블러 처리가 돼서 현재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다음은 패럴렉스라는 것인데요. 이 오브젝트 두 개를 보면 위에 거는 좀 더 빨리 멀리 움직이고 아래 거는 천천히 조금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마다 다른 속도로 변화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 패럴렉스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차를 활용해서 오브젝트들이 일관성 있고 무결성 있게 보이게 하면서도 이 아래의 이미지는 위의 이미지에 비해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위에 거는 눈에 많이 띄고 밑에 거는 좀 덜 띄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두 예시도 보면은 앞에 있는 오브젝트 혹은 빠르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사용자들이 더 가깝다고 느끼고요. 느리게 움직이는 오브젝트는 보통 멀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오브젝트의 변화 속도를 다르게 해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도 더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이 패럴렉스라는 변화 방식입니다. 이 디멘셔널리티는 3차원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어떤 오브젝트가 생겨나거나 이동할 때 3차원상의 변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여닫거나 접는 형식으로 화면을 이동하고 있고, 이거는 아이템들이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거 예시는 오브젝트가 3D 같은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리 앤 줌이라는 방식인데요. 마치 카메라를 줌인, 줌아웃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줌인하고 줌아웃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씬과 씬을 뭐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앨범 같은 게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세히 볼 것인지, 폴더 단위로 볼 것인지 등을 줌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